여성쌤, 네. 이번에 제가 단기 매도 가능한 물건 골라봤는데요. 아, 진짜요? 네, 광진구 중곡동인데요. 중곡동. 네. 아, 너무 좋죠. 이거 한 번만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강 PD님이 최근에 낙찰 한번 봤더니 경매 진짜 관심이 좀 생기셨나 봐요. 중곡동에 있는 빌라인 거죠? 네, 맞아요. 아, 너무 좋죠. 네, 중곡동은 실수요자가 굉장히 또 많아요. 그래서 거래도 좀 활발하고 우리 회원님들도 굉장히 여기서 낙찰받고 바로 단기 매도하는 굉장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제 어떤 물건인지 제가 좀 볼까요? 근데 이게 7호선 더블 역세권에 네. 방 3개에 위치도 괜찮거든요. 그래요? 네. 아무튼 사건 번호가 바로 제가 좀 확인해 볼게요. 네. 지하철역은 7호선 용마산역에서 가깝네요. 맞아요. 도보로 5분 거리 초역세권인데요. 그리고 금액을 제가 보니까 세금 한 5천만 원 내외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이게 살짝 좀 애매한 요소들이 좀 있긴 한데 이거는 임장 가볼 만한 것 같아요. 물건 잘 골랐어요. 괜찮죠? 네. 근데 제가 등기를 보니까 이게 주택연금 경매 물건 같거든요. 주택연금 경매 물건이 뭐예요? 이거 모를 수도 있죠. 이거 경매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말로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 물건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가시죠. 이 인근인 거죠? 네, 맞아요. 중곡동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중곡동도 상당히 좀 넓어요. 이 일대부터 다 중곡동이고 여기도 중곡동이에요. 근데 이제 중곡역에서 가까운 중곡동이 있고 군자역에서 가까운 중곡동이 있는데 강 PD님이 고르신 물건은 용마산역에서 가까운 중곡동이네요. 네. 그래서 용마산역에서는 지금 우리 내려와 보니까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맞아요. 그리고 내려올 때 굉장히 편했어요. 내리막길이어서.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역으로 갈 때는 약간 경사가 있는 오르막길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말 그대로 용마산역이잖아요. 여기 건물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 뒤편이 용마산이에요. 즉 구릉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중곡역은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죠. 네. 그래서 중곡역도 성인 걸음으로 걸으면 한 7분, 8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용마산역이 좀 아쉬운 거는 이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대로변 사이에 상권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중곡역 쪽으로 가면 상권이 굉장히 또 발달이 되어 있죠. 네. 그게 약간 좀 아쉬운 점. 그리고 용마산역은 7호선이잖아요. 중곡역도 7호선이죠. 장점이 뭐가 있어요? 강남까지 갈 수 있죠. 강남까지 가는데 한 17분이면 가요. 그리고 우리가 군자역에서 갈아탈 수 있잖아요. 5호선으로 갈아타면 여의도든 광화문이든 3, 40분 안에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일자리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에요. 입지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곡동 안에서도 산 쪽에 붙어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저렴한 가성비 있는 물건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동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곡동이 진짜 광진구 내에서는 빌라나 이런 거 따지면 굉장히 거래가 제일 많이 되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여기 다 온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보면 좀 언덕이에요. 여기가 경매 물건인 것 같네요. 맞아요. 사진으로 봤던 거랑 똑같아요. 그나마 이 오르막길의 초입 부분이어서 엄청 고생하면서 올라가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저쪽 뒤에 이제 용마산 보이죠? 네. 용마산에 가까울수록 오르막길이 어때요? 되게 심해져요. 저 끝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올라갈 거예요. 그나마 이제 오늘 경매 물건은 바로 여기 있네요. 근데 단점이 초입 부분에 모텔이 하나 있어요. 이게 왜 단점이에요? 어쨌든 우리 빌라 생각하면 3인 가족이 살아야 되잖아요. 애가 있죠. 아무래도. 근데 저 이게 아쉬운 점이 예. 초등학교가 좀 멀어요. 초등학교가 네. 우리 초등학교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얼마나 걸리죠? 7분 정도 걸려요. 7분 정도면 괜찮긴 한데 약간 좀 언덕이어서 그런 거죠? 맞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좋은 위치 아닐까요? 이게 살짝 좀 오르막길일 거예요. 초등학교까지 가는데. 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중학교 있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대원 또 외고가 있어요. 괜찮죠? 네. 그리고 이 건물인데 약간 특이하네요. 지하에 서울우유인가요? 이 주차장이 서울우유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1층 근생인 거예요? 근생이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빌라가 있어요. 지금 대리석 마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뭐죠? 판넬로도 마감이 되어 있네요. 약간 양식은 좀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요. 숨을 좀 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빌라는 외관상 나쁘진 않아요. 네. 이 연식이 어떻게 되죠? 이게 2010년식이요. 2010년. 그럼 이제 15년 됐네요. 15년. 네. 15년 됐으니까 일부 좀 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람도 일정 나이가 되면 고장이 나잖아요. 네. 우리 이제 건물 같은 경우도 한 10년 차 넘어가면 서서히 고장이 나요. 그래서 일부 수리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 건물 외관 이런 거는 그렇게 수리할 건 없는데 내부에 도배든 장판이든 싱크대든 아니면 화장실 타일이라도 일부 노후화가 좀 되지 않았을까. 제가 지금 등기를 보니까 기존
기존 소유자가 2011년도에 전입을 하고 쭉 사셨어요. 그래서 수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물건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경매 정보지를 일단 좀 보시죠. 네. 오늘 물건이 강 PD님이 골라왔습니다.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빌라 이름이 GNG 홈타운이에요. 총 5층 건물에 502호 물건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대지권은 7.9평, 그리고 건물 면적이 13.6평이네요. 살짝 좀 작아요. 작아요. 감정가는 3억 2,900이고요. 한번 유찰돼서 2억 6,320만 원의 최저 매각 가격으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리상을 보니까요. 2011년 5월 9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권리상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항상 우리 등기부 등본을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익숙치 않더라도 습관을 들이셔야 혹시라도 우리가 모를 리스크가 있는지 혹은 이 건물에 대한 스토리도 엿볼 수가 있거든요. 항상 사람 사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등기를 좀 보고 있는데 기존 소유자께서 주택을 매수하셨어요. 그런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형태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연금을 받기 위해서. 맞아요. 주택연금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보유한 주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현금을 받고 있는 구조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런 것도 예, 가능해요? 일종의 이제 노후 대책으로 주택연금 많이 가입하시죠. 그래서 아마 일정 생활비 수준으로 매월 좀 받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기존 소유자께서 돌아가셨어요. 보니까 가족분들에게 24년 2월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택연금주택이잖아요. 네. 이 상속인이 이 주택을 이어받으려고 하면 그동안 기존 소유자께서 받으셨던 이 현금을 다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렇게 처리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택연금 지급 종료로 인해서 이게 임의경매로 진행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택연금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점은 권리상의 문제가 없어요. 아마 등기 보시면 다른 압류나 세금, 기타 등등 하나도 없을 거예요. 또 명도 대상자가 지금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명도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장점이죠. 그만큼 우리는 시간 세이브를 할 수 있잖아요. 끝까지 버틴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 3개월, 4개월 시간 지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편한 물건이다. 상속인이 6명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짐이 있잖아요. 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리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낙찰을 받고 이제 상속인이랑 통화를 하면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빌라를 좀 살펴보면 아까 502호 물건이었어요. 네. 구조상 보니까 여기가 502호예요. 합층이죠. 네. 그리고 해를 보시면 이쪽이 남쪽이에요. 지금 동쪽으로 떠서 이렇게 해가 지나가죠. 네. 근데 완전히 반대편에 있죠. 향이 어때요? 북향 아니에요? 북향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전혀 못 받고 있죠.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조망은 괜찮아요. 네. 시원하긴 해요. 5층이기도 하고요. 다만 햇빛을 못 받아서 그게 좀 아쉽네요. 건물을 왜 이렇게 졌을까요? 보니까 이게 층마다 3개 세대가 있거든요. 네. 여기는 동양 세대, 여기는 북향 세대, 한쪽은 서양 세대. 보통 반대로 할 텐데 남양 세대가 없어요. 여기가 거실로 빠진 데가 없어요. 그러네요. 1호 라인, 3호 라인은 그래도 방 2개에서 남쪽 햇빛은 좀 받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2호 라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물건 계속 좀 살펴보시죠. 우리 5층이라고 하면 뭐도 생각해야 돼요? 꺾이는 거? 아니요.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봐야죠. 네. 엘리베이터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 힘들어요. 근데 지금 제가 도면을 보니까 엘리베이터는 있어요. 있는지 진짜 확인해야겠죠. 네. 가서 엘리베이터 없으면 그냥 집에 가야 됩니다. 내려가기 너무 힘들어요. 주차장도 좀 볼게요. 네. 일단 전체 세대수 확인해야 되잖아요. 우편함을 통해서 쉽게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일단은 총 12세대입니다. 12세대. 주차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대까지 지금 가능하네요. 12세대에 9대. 주차장이 좀 부족하긴 하네요. 네. 단점이긴 하지만 앞에 공간은 또 충분해서 밤에는 이중 주차를 좀 해놔도 될 것 같아요. 12대까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죠.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15년 전 빌라잖아요. 15년 전 빌라는 보통 주차장이 어때요? 부족해요. 완전 부족해요. 네. 세대당 반도 들어가기 좀 쉽지도 않고요. 잠시만요. 옆에 건물의 주차장이었네요. 그리고 아까 서울우유 사업장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2대인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입주민도 사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렇다라고 하면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넓은 거죠. 다 필로티잖아요.
뭘 피할 수 있어요? 비와 눈. 비와 눈과 새똥을 피할 수 있잖아요. 네. 굉장히 또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우리 502호 보니까 우편물이 좀 쌓여 있긴 합니다. 네, 뭐 일부 좀 쌓여 있긴 한데 많지는 않아서 수거를 좀 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내부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근데 와, 1층 현관문이 굉장히 시원하게 와. 유리로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오랜만에 보네요. 나쁘지가 않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보이네요. 장점입니다. 일단 내부에 들어가서도 마저 좀 살펴보시죠. 네. 네.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한 15년 된 빌라인데 굉장히 깔끔해요. 층고도 꽤 높아요. 공간도 작지 않아요. 그리고 타일로 좀 마감을 했잖아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502호 같은 경우도 현재 차량이 좀 있네요. 이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임차인을 맞췄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상속받으신 뭐 자녀분 중에 한 분일 수도 있어요. 네. 네, 이거 확인은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주차는 충분히 지금 다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가장 중요하죠. 이게 뭐 2층, 3층이었다라고 하면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되지만 오늘 물건은 5층이잖아요. 반드시 확인하고 오셔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확인했으니까 계단으로 올라가야겠죠. 계단은 약간 좀 높네요. 네. 조심해서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1호, 202호, 203호인데 2호 라인이 또 특이한 구조예요. 복도에 창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회원님 낙찰 받았던 물건도 이랬었잖아요. 맞아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오히려 남향이어서 복도에 햇빛이 잘 들어와요. 집에 잘 들어와야 되는데. 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네, 여기 5층이고요. 1호, 2호, 3호 라인. 오늘 물건은 2호. 정확히 보이진 않는데 내부에 짐 같은 게 쌓여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깨끗하잖아요. 누가 점유하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벨이 고장이 났어. 계세요? 네, 현재는 시간이 시간대라 안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게 실루엣이 막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아랫집 올라오면서 우리가 그래도 실루엣들 봤잖아요. 네네. 막 좀 짐 쌓이거나 옷방이거나 이렇게 보였는데 여기는 지금 거실에 있는 창까지 지금 문이 열려 있는데 막힌 거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깨끗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일단 한번 올라가 보죠. 한층 더 올라오면 뭐가 있어요? 옥상이요? 네, 옥상이 있습니다. 옥상. 여기는 이제 수납 공간이겠죠. 아무래도 빌라는요 부족해요. 수납 공간이. 네. 그리고 특히 오늘 물건은 전용 면적이 13.6평이었잖아요. 작겠죠. 이런 수납 공간들을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와, 이거 확실히 옥상 올라오니까요 확 트여 있네요. 바로 앞에 이제 용마산이 보입니다. 와. 시원하네요. 네. 옥상 뭐 전체적으로 넓고요. 그래도 5층이라 우리가 옥상 상태도 같이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관리는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수 팬트를 했기도 했고요. 중간에 까진 거나 이런 것까지 계속 공사는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누수 걱정은 없네요. 네, 누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늘 물건이 여기에 있죠. 여기에 지금 에어컨 실외기가 띄워져 있잖아요. 네. 안 살고 계실 것 같아요. 아래 이제 베란다가 보이는데 502호에 낮은 짐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공실일 확률이 굉장히 크긴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입주민 탐문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비밀번호가 바뀌어져 있었어요. 네, 맞아요. 아마 이거 경매 물건 때문에 좀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바꾸지 않으셨을까. 네네. 네. 보통 이제 배달 음식 시키고 하면 항상 비밀번호 적어 놓거든요. 근데 업데이트된 게 지금 없잖아요. 네. 최근에 바꾼 것 같아요. 우리 강 PD님이 고르신 이 물건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공실 상태로 추정은 됩니다만 확인은 하셔야 돼요. 확실히 또 옥상 오니까 시원하네요. 이 중곡동이 중랑천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네. 이 일대 보시면 다 빌라예요. 혹은 이제 다가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우리 부동산도 한번 들려봐야죠. 네. 혹시 이제 뭐 402호나 이렇게 탐문조사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내려가죠. 근데 아마 좋아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쵸. 느낌상. 그쵸? 그래도 확인할 건 해봐야죠. 제가 임장 다니다 보면 안 좋은 소리도 듣긴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뭐 너무 상처받지 말고 꾸준히 해야 됩니다. 아무튼 내려가면서 한번 들려보시고 없다라고 하면 우리 부동산 들려서 가격 조사도 한번 해보시죠. 네. 가는 길에 우리 실거래도 뭐 확인을 해보면서 가고요. 가시죠.
전화가 안 되네요. 402호분 전화번호가 있어서 한번 연락드리면서 혹시 이제 위에 공시 상태 좀 확인하고, 그리고 공실 기간이 좀 길었다라고 하면 누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방 구조나 뭐 이런저런 좀 얘기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전화가 안 되시네요. 중간에 전화 올 수도 있으니까 전화 오면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게 방 내부 구조를 못 보면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매도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긴 하거든요. 네. 일단 전용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엄청 크진 않아요. 물론 도면을 보니까 확장형 면적은 있어요. 그래도 실 면적은 한 15평, 16평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넓긴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네. 일단은 왜 아쉽냐면 우리가 빌라 단기 매도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내 물건을 사줄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수요 중에서 가장 많은 수요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 3인 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빌라 생각할 때 단기 매도의 확률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면 3인 가족이 살만한 집인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근데 오늘 물건 일단은 이 면적만 가지고 우리가 비교했을 때, 그리고 화장실이 한 개라는 점을 우리가 또 봤을 때 엄청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 매도하는데 어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일단은 3인 가족 붙기에는 살짝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다른 수요층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요층 누가 선호할까요? 일단 역에서 가까우니까 이제 젊은 부부들, 그리고 아이가 아직은 좀 어린 3인 가족, 혹은 여기가 보니까 그 용마산 되게 예쁘죠? 네. 어르신들 왔다 갔다 산책하기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르신 부부 수요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움직여서 내 물건 봐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물건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근처에 뭐 초등학교도 있고 하니까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3인 가족이 있을 수는 있어요. 빌라 올라가면서 보니까 아이들 탈 수 있는 킥보드나 자전거나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간은 조금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거래 내용을 확인을 좀 해볼까요? 많을 것 같은데요. 실거래가 어떨까요? 뭐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 15평 이하의 작은 평형대 매도 실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15평 넘어가는 게 주로 많아요. 그리고 연식에 따라 이제 가격 차이는 또 있을 수 있고, 또 평수에 따라서도 당연히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네. 오늘 물건 보니까 동일한 매물에서 거래가 있었어요. 최근 거래는 아니고 4층이거든요. 근데 면적이 똑같은 거 봐서는 2호? 2호 라인 같아요. 보니까 1호, 2호, 3호 라인 각각 면적이 다 틀리거든요. 네. 근데 면적이 똑같은 거 봐서는 402호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이게 21년 7월에 3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벌써 4년 전이죠. 네. 그 다음에 한 0.5평 정도 더 큰 평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1호 라인 아니면 3호 라인일 것 같아요. 여기가 3층이 22년 1월에 3년 전이죠. 네. 이때 3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경매 물건보다는 컨디션이 조금 더 괜찮은 거겠죠. 네. 어쨌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햇빛은 들어오니까 북향보다야 낫겠죠. 물론 그때보다도 지금은 가격이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매물도 이것만 비교했을 때는 3억 2천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일단 보여줘요. 그리고 근처에 지금 매물들 봤는데 마땅한 게 없네요. 2002년에 사용 승인된 게 있어요. 훨씬 더 오래됐죠. 네. 이게 작년에 3층이 12평이거든요. 2억 4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12평이죠.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좀 오래됐죠. 그래서 이건 저렴하게 거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2015년에 사용 승인 받은 거 있어요. 컨디션 비슷하겠죠. 네. 근데 얘 12평 빌라 4층이 3억 4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오. 잘 거래됐죠? 얘도 엘베는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조건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향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면밀히 좀 봐야 돼요. 그리고 2012년도에 사용 승인 받은 게 있거든요. 네, 13년 차 된 빌라죠. 조금 더 최신 최신. 빌라죠. 네. 14평이 3억 2천. 3억 2천 내외 되지 않을까. 네. 다른 거래 사항도 봤을 때 이렇게 판단되고요. 근데 이 실거래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이것만 가지고 가격 비교를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 조사하기에 앞서서 어쨌든 사장님이랑 뭔가 할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부동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에 들어가서 우리가 판다 조사할 때도 산다 조사할 때도 그 가격의 기준점을 내가 잡아줘야지, 부동산 사장님한테 얼마에 팔아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순간 잘못된 결과값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에 팔아줄 수 있는지도 가서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네. 가봅시다. 이거 이제 부동산도 들렸다 왔고요. 근데 뭐가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왜요? 전세 월세가 거의 없어요. 아파트에 가려져서 지금 전세 시장이 정확하게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네. 지금 빌라마저도 지금 전세도 거의 없고요. 월세는 아예 없어요, 거의. 그럼 사람들이 셋 중에 하나는 살아야 되잖아요. 네.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전세 월세 없으면 뭘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매매죠. 매매. 네.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주택자가 뭔가 하기 어려운 시장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점점 매물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거주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해야죠. 빌라 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바꿔 말하면 우리 단기 매도는 조금 더 잘 되겠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그리고 나의 경쟁 상대예요.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우리 매물 확인할 때 가격만 확인하고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실제로 임장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사장님이 소개해주는 이 매물들 직접 눈으로 다 비교하고 오셔야 됩니다. 구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위치,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야 돼요. 아파트는 상관이 없는데 네. 빌라는 이렇게 꼭 보셔야 되고,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 보니까 2003년에 지어진 매물이에요. 좀 오래됐죠. 이 15평인데 3억입니다. 물론 호가이긴 하지만. 그리고 2015년 동일한 연식이죠. 12평인데 3억 4천에 나왔어요. 오. 호가가. 그럼 비교하면 우리 것도 3억 2, 3천 되지 않을까? 2, 3천 충분히 되죠. 판단은 됩니다. 네. 물론 막상 가봤더니 여기가 향도 훨씬 더 좋고 구조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서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지어진 14평이 3억 5천이에요. 여기가 3억 이하로 적당히 살 수 있는 물건들이 거의 없습니다. 최소 3억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회차에 들어가서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가 좀 차가 많이 지나다녀서 장소를 바꿔서 좀 마무리하시죠. 네. 자, 이제 최종 정리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임장 끝내고 나와서 뭐가 나와야 돼요? 입찰. 매도가. 네. 많은 분들이 입찰가 얘기하긴 하는데 매도가가 정해져야 돼요. 네. 이 매도가라는 기준이 정해져야 우리가 입찰가를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약식으로 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진짜로 임장을 나오면 이 하루를 내가 그 물건을 위해서 다 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경매 물건 들어가서 안에 내부 구조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이 소개시켜준 경매 물건이랑 컨디션이 가장 비슷한 이런 매물들 내부까지 다 보시면서 비교를 해야 정확한 매도가가 나오겠죠. 네.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일단은 대략적으로 파악했을 때 매도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3억 2천? 3억 2천 정도 나올 것 같죠? 네. 왜냐면 기존에 해당 건물에서 거래된 내역도 있었어요. 맞아요. 4년 전에. 아마 거기도 이제 북향인 것 같은데 3억에 거래가 됐죠. 그리고 4년 전이잖아요. 빌라라고 해서 가격이 안 오르진 않아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3억 2천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일부 수리는 좀 해야 됩니다. 오늘 물건이 장점 있어요. 7호선의 초역세권, 용마산역에서는 5분 거리, 중곡역에서도 한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입지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게 주택연금 경매 물건이어서 사실 명도가 거의 필요 없을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럼 그런 기회 비용까지 아낄 수 있다는 굉장히 장점이 있죠. 네. 하지만 단점도 있었어요. 이게 북향이기도 하고 방이 살짝 좀 작았어요. 이게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간을 좀 기다리면 충분히 거래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3억 2천에 매도한다라고 하면 얼마 입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2억 7천에는 입찰해야 되지 않을까요? 2억 7천. 네. 그럼 이번 회차에 들어가야겠네요. 들어가야죠. 네. 그럼 2억 7천에 우리가 입찰한다라고 하면 요즘 대출 기본적으로 한 80%는 되잖아요. 되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초기 투자금은 대략 한 5,8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우리 취등록세 이전 비용까지 다 합쳐서 초기 투자금 5,800만 원 들어가니까 화곡동도 아니고 은평구도 아니잖아요. 네. 중곡동이잖아요. 중곡동이 5천만 원대 우리가 입찰해 볼 수 있는 물건인 거죠. 와.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강 PD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3억 2천에 우리가 매도를 한다. 차익이 얼마예요? 5천. 5천 차이 나죠. 네. 5천 차이 나지만 우리가 일부 수리 비용도 좀 감안을 해야 돼요. 한 1,000만 원 정도 잡고요. 그거보다 물론 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개사 수수료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자 비용도 생각해야 되고 이래저래 비용도 제외하고 양도세도 나가잖아요. 네. 근데 양도세는 어차피 개인으로 납부할 건 아니죠. 그쵸. 매매 사업자로 납부할 거라서 훨씬 더 저렴하게 우리가 세금도 아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2,500 정도는 순수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비용이랑 세금 다 제외하고 우리 수리 비용도 제외하고 남는 게 한 2,500 이상은 남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그러면? 2,500이면 너무 좋죠. 그럼 저 물건 잘 찾은 거네요, 오늘. 그렇죠. 네. 도전해 볼만 하죠. 네. 네. 이렇게라도 우리가 도전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경매의 또 현실이자 실전입니다. 우리가 실전에 나와서 뭔가 완벽한 물건 찾을 수는 없어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한계가 있더라도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거고 매도하면 수익이 남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그 마음 잃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 낙찰은요 오늘 우리 강 PD님이랑 같이 임장 갔던 것처럼 우리 함께 물건도 보고 판단
상담도 하고 함께 입찰가도 정하면서 함께하는 평생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좀 힘드시다,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더 낙찰과 함께 시작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강 PD님이 물건 고르신 거 가지고 임장 나가는 것도 굉장히 재밌네요. 또 한번 물건 골라보실래요? 찾아보려고요. 아, 그래서. 진짜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공부도 많이 돼요. 그렇죠. 네. 가시죠.